월요일장 산뜻한 출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대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4,038포인트 선까지 다시 한번 4,000포인트 위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56% 강세, 88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뜻한 월요일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10월 27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장에서 3%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중공업 이때 말씀을 해주실 때 매수가로 24,000원 부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24,000원까지 매수가 도달이 안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와중에 10%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이죠. 오늘장에서도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 어떤 대응이 좋을까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을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뭐 리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과 너무 비슷한 양상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종목을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선정해서 이제 제작진에게 보내는데 이 삼성중공업도 그 방송 당일날 이제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어요. 한 15% 넘게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급등 구간에 쫓아가시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강력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되도록이면 싸게 사라. 그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셨든 아직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고 그때 목표 가격으로 제시했던 32,000원에서 좀 더 높여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그 가격이 30년 호황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최소한 신규 매수는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목표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그 이상의 가격에서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홀딩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당시의 목표가로 32,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슈퍼사이클 완전한 호황기에 삼성중공업이 터치했던 가격인 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신규 매수도 좀 자제하시는 거를 함께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잠금 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타이어 3사, 미국 관세의 희비가 갈렸지만 이제는 회복만 남아있는 걸까요? 자, 기대감이 슬슬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주가에도 그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6년에 대한 기대감, 주가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고 있는 오늘인가요? 네, 일단 그 한국타이어의 실적이 3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좋았고 이 종목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수는 두 가지잖아요. 일단 경영진이 좀 헤매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호 시스템 왜 샀을까? 이것도 결국 경영진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문제만 아니라면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품고 있고 특히 한호 시스템과 실적을 합쳤을 때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실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좋은 실적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다만 다른 종목군들은 한국 타이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한다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사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그러면 이 실적의 긍정적 요소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타이어 종목, 오늘장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해보겠는데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는가 가격 전략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관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가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관세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주력은 뭐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고요. 최근에 환율 민감도를 보면 유럽 환율이 더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 실적 영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준비된 두 가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유럽 쪽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일단 마진율도 아까 이제 뉴스에 살펴본 것처럼 원가는 안정되고, 그다음에 점점 타이어가 고인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치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인치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부피와 면적은 크게 더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고무량이 늘어난단 말이죠. 당연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 차량이라도 타이어의 인치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타이어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믹스 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인 유럽에서 미국 쪽에서는 관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정도가 요인이었다면,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쪽에서 최근에 REOE가 전부 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실적 개선 요소 자체가 현재 한국 타이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것은 4분기에 뭐 윈터 타이어라든지 또 사계절 타이어의 추가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 이 실적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관건일 텐데, 일단 오늘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은 얼마나 좀 가능할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은 다른 자동차 종목군들이 지금 뭐 PER 5배 이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 정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봐야죠. PER 개념에서 지금 현재 5배를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근데 PB 정도로 보시면 PB도 지금 바닥을 찍고 0.5배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건 자동차 업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를 포함한 각종 여러 가지 이슈에다가 경영진 이슈까지 버무려지면서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것인데, 일단 뭐 경영진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 나오고 있는 실적 추이, 그다음에 언급드렸던 대로 원가는 안정되고 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있고 인치가 늘어나면서 믹스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 7배 정도까지만 봐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가격에는 저는 전혀 따라잡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제가 한 47,000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아마 그 가격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언제든지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64,000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높게 본 가격은 아닙니다. 자동차 업종의 평균치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타이어 선도 종목보다는 당연히 마켓 시어가 낮으니까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너무 싼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64,000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64,000원부터는 추가 매수나 추격 매수는 조금 불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목표 가격을 47,000원에서 64,000원 잡은 만큼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가 리스크 주의 가격이라고 제시는 해놨는데, 아마 그 가격은 정말 시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올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장에서는 실적만한 호재가 없기는 하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1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미리 들어봤다면 너무나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혹시라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64,000원에
목표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000원이라는 매수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기간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백화점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라고 하죠. 3조 찍고 4조 간다라는 헤드라인에 맞게 내년에는 4조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신세계 지금 봐도 될까요? 일단 단일점 매출이 3조를 넘어간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진율이 얼마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단일점 매출이 3조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유통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면세점 관련 이슈가 여전히 조금 불안 요소인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면세점과 관련돼서 이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면세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요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말 소비 시즌인데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고려해 보면 이 뉴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두 가지라는 거죠. 볼 필요가 없네 했었는데 볼 필요가 있겠네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현대백화점의 주가 상승도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고요. 오늘 살펴볼 신세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통업종에 지금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강남점 이 단일 매장에서만 3조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주셨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신세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실적 호전의 본격적인 계기, 그렇다면 지금 강남점의 매출을 필두로 한 판매 호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고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 시장을 별로 좋게 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있다면 그거 긍정적이잖아요. 예.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점포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여야 이 신세계를 포함한 백화점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아질 텐데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텐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명품 소비를 대거 들이면서 사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적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백화점 가서 소비를 하죠. 왜 백화점 가서 소비를 할까? 그들은 당연히 소비세를 안 받기 때문이죠. 한 10%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백화점 가서 소비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포당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이미 제한적인 상황에서 점포당 매출이 어떻게 늘겠는가? 그러면 물건 믹스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 주변 지역에 백화점, 거점 백화점이 있다면 그 거점 백화점의 매출은 그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숫자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들이 사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 나라 가서 사면 비싼 그 제품 가격을 10% 낮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라 가서 세금 내는 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최근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도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면세점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계속 바닥을 벅벅 기다가 면세점에선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비피해 왔고, 그럼 백화점 매출 쪽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익 레버리지가 확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백화점 주가 반등의 근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PE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12개월 포워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PR이 너무 높고요. 내년도 이제 이익이 정상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적정 수준 정도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PB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0.5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아시는 것처럼 성장이 없다. 소비도 안 된다.
백화점이 뭐 잘 되겠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2%씩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제 소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국내 유입이 계속 늘어난다면 거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견조한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고 면세점이 항상 문제였는데, 면세점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BEP에 달했다라는 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아까 그림에 살펴봤던 대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격하시기보다는 19만 원 정도에서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2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했는데 이 가격이 PB 0.5배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할인을 고려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 것이니까 저는 뭐 2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로 23만 원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PB 기준의 목표가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23만 원 1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보다 가격은 좀 눌렸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도 권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